그 다음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정 140번 문제는요, 상당히 쉽게 출제했던 우리가 유행이에요. 17회 때 문제가. 대부분 우리가 이런 지문이 뭐냐, 5개 정도, 5개나 6개. 일반적으로 5개가 대부분 보편적인데 3개만 났다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기초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매입 다음에 바로 매출이 됐죠. 지금 이 방법을 하면은요, 이동평균법을 하는 하나, 계속 실질적어법 하나, 아까 총평균법 하나, 이동평균법 하나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중간에 매입과 매출과 또 매입과 매출이 있을 때 그때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일 때는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과 결론이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무슨 말했냐면은 일단 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했던 총평균법, 총평균법을 할 때는 자, 알아둘 것은 일단 이 방법은 무슨 법이다? 언제 한다? 기말에 한다. 언제 한다고요? 기말에 한다. 시점을 알아두고요. 그러면 요 기말의 총평균법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할 때 단가라는 것은 분모가 뭐다? 수량이고 분자가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수량과 금액을 순서대로 날짜 순으로 적는 거예요. 날짜 순을 적을 때 두 번째 조심할 알아둘 것은 매출 거래는 들어오지 않는다. 매출 거래는 X입니다. 자, 총평균법을 할 때는 요 기말에 한다는 거, 그리고 매출 거래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매입 되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매입 환출은 매출이 아니죠. 이해되나요? 매입 환출은. 그리고 매입 애누리, 그것도 단가가 조정되죠.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있죠. 자, 상품 계정에서 매입 애누리 잡아주죠. 매출 애누리는 뭡니까? 매출 애누리는 뭘까요? 이익의 감소예요. 그리고 이 제곱 반영할 때 아까 자 보세요. 또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빨리 해 볼게요. 매입 거래가 있어요. 그럼 매입 원가라고 해요. 원가. 근데 매입에 대해서 매입 애누리와 그 다음에 매입 환출과 그 다음 매입 할인은 전부 다 이 재고 파악할 때 잡아줘야 됩니다. 원가니까. 원가니까. 근데 매출 거래했어요. 매출에 대해서 원가가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익을 포함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포함할 때 매출 애누리는 뭐가 되니까 단가가 무슨 단가? 판매 단가가 하락하여서 요 이익이 감소한 개념이에요. 그럼 원가 수량에는 영향이 있어요? 원가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수량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근데 이 재고 잡을 때 매출 애들은 잡아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매출 한입이 되면 그 들어온 수량도 있죠? 수량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원가도 있겠죠? 그럼 원가도 있으니까 이거는 잡아줘야 돼요. 매출 한입은. 자, 그리고 매출 할인 있죠. 매출 할인도 결론은 뭡니까? 애누리와 같은 성격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거래는 다 잡아줘야 되지만 매출의 거래는 뭘 잡아주면 안 된다? 매출 애누리와 그다음 매출 할인은 이 재고 파악할 문제에서는 잡아주면 안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한 단계 이제 더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일단 총평균법은 총평균법 언제 한다? 기말에 한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는 거예요. 기말에 하고 무슨 거래는 반영하지 않는다? 매출 거래는 전체 단가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순서대로 50개죠. 그리고 50개 그 다음에 곱하죠. 그럼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5,000원 나오죠. 5,000원 적어줘요. 플러스 그 다음 순서 매입이죠. 자, 이거 계산된 값 있나요? 150개고 이 금액이 얼마죠? 계산된 거. 아, 안 적혀져 있네요. 16,000원. 16,200원이요? 네, 요거.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200개 분의 이거 얼마? 21,200원. 됐나요?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이것을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총평균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법? 총평균법. 그럼 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평균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 했어요?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럼 이동평균법 무슨 법이다? 계속기록법인데요. 자,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다시 말하죠. 총평균법은 중간에 단가를 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이동평균법 언제 하기 때문에 기만에 산출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단가가 나오죠. 이 단가가 나오면 이 단가를 기초재고 단가, 매입 단가, 그 다음 판매할 때 160개에 대해서 160원에 대한 120원에 대한 단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총평균법은 단가가 뭐다? 이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단가 몇 개? 하나. 자, 총평균 단가가 뭐다? 하나. 자, 그 다음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 언제 한다? 언제? 매입, 매출 시마다. 매입, 매출 시마다 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뭘 반영한다? 매출, 거래를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단가 산정이라 했죠? 매출, 거래를 반영하는데, 방금 단가 산정이라 했죠? 뭘 반영하지 않는다? 매출, 애누리와, 그 다음 매출, 할인은 반영하지 않는다. 요 개념을 계속 인지해가지고 계속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동평균법 공식은요. 자, 지금 현재는 당연히 수량이고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수량이 금액인데 지금 원래는 기초부터 출발해요. 기초 금액이 있고 그 다음 기초 수량이 있는데 지금 기초 수량 제시된 거 없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합니다. 그 다음 매입이 적어요.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그럼 날짜 순으로 지금 며칠 날짜가 있어요? 1월 1일 날짜가 있죠. 그럼 기초가 있죠, 기초? 예. 그래서 50개. 그리고 뭡니까? 금액이 5,000원 되죠. 자, 그럼 1월 1일 현재 단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기초 재고죠. 있네요. 기초 재고 있어. 이게 기초 재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으니까 이 단가는 지금 몇 개 났어요? 100원짜리 한 개 났어요. 기초 재고 단가 한 개. 됐나요? 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입을 해서 플러스입니다. 150개죠. 150개. 됐나요? 150개 잡아주고 곱해줘요. 얼마죠? 16,200원. 자, 16,200원 잡았죠. 이렇게 해서 요것은 적어주되 여기서 이까지 수량에 여기서 이까지 뭐냐?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위에와 아래의 결과는 지금 같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한 단가는 요 시점까지 단가라고. 요 시점까지 단가가 된다고요. 그럼 요 시점 단가가 방금 얼마 되죠? 이거와 이것이 지금 산출이 같죠? 이해됐나요? 얼마 되죠? 106원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판매 후에 판매가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마이너스. 판매는 마이너스니까 120개죠. 120개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재고 원가를 적을 때 120개에 대해서 판매 원가를 적어야 돼요. 원가를 적어야 돼요. 원가. 뭐라고요? 이거는 판매가라고, 판매가. 이거 원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판매가 160원에 적용되는 원가는 있어요. 그럼 120개가 160원에 판매될 때 120개에 적용되는 원가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금 앞에 변화가 없어요. 120개 나갈 때 앞에까지 적용되는 원가 있죠. 106원. 106원이 된다고요. 얼마 된다고? 106원이 된다고요. 됐나요? 106원이. 자, 그러면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120 곱하기 106원 하니까 얼마 되죠? 12,720원. 자, 그러면 결론을 내면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여기까지 볼까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결과는 재고가 남는데 몇 개에서? 200개에서 120개니까 80개가 남았죠. 됐나요? 그럼 요것은 얼마죠? 21,200원에서 12,720원을 빼겠죠. 그럼 얼마가 남겠죠? 8,480
80원요? 네. 예. 그러면 이거 단가는, 이 단가 하면은 요까지 단가에도 똑같이 얼마 될까요? 106원이 나와요. 106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동평균법 할 때는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변하고요. 매출할 때는 단가가 변한다, 안 변한다? 단가가 변하지 않는다.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단가는 변하되 매출을 반영하되 매출 후에 단가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단가에 이 단가, 매입 후의 단가, 매입 후의 단가, 매출할 때는 다시 매입이 없잖아요. 수량만 감소했을 뿐이고 여기서 원가만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매출 후의 단가는 변하지 않는다. 매입 시마다 단가가 변하는 거. 근데 총평균법은 단가가 뭐다? 하나만 반영한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선의선출법 할 필요 없고요. 뭐만 논리를 알아? 총평균법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나중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거래들 중간에 기초도 있고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고 또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고 한 5개 정도 요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1쪽 갑니다. 141쪽.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은요, 어떻게 푸느냐, 계속기록법 방식은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어떻게 푸느냐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실지재고조사법이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141쪽 갑니다. 자, 141쪽 보면 추정이라고요.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있는데 01번이 뭐다? 매출 총이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과거입니다. 과거의 평균 이익률을 등을 기초로 하여 먼저 당기의 매출 원가를 추정하라. 당기의 매출 원가를 먼저 추정하고요. 추정 매출 원가로부터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을 역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즉 당기의 매출액에서 추정 매출 이익을 차감하여서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매출 이익을 빼면 차감하면 뭐냐?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당기 매출액은 매가잖아요. 당기 매출액은 뭐라고요? 매가잖아요. 그러면 추정 매출 이익을 차감한다고 했어요. 그럼 매출 원가인데 요거는 추정 매출 원가가 또 이것도 매가라고요. 원가가 아니고 전부 다 매가에 의한 금액을 계산한다. 무슨 금액? 매가, 판매가에 의한 금액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출액에서 요거는 잘못됐고요. 자, 여기는 당기 매출액에서 매가죠. 매출인 이익 속에 들어간 이익이죠. 그럼 그거 놓은 것이 매출 원가는 요거 원가 맞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거 했어요. 매출 원가 맞아요. 이를 판매 가능액이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이 뭐라고 했죠? 판매 가능 원가라 했죠. 판매 가능 원가. 판매 가능 원가에서 차감하면 뭐가 된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산출된다라고 있는데, 자, 가로 1번 보죠. 매출 총 이익률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 계산 방법이 있는데, 기말 재고액은 기초 상품에서 뭘 뺐습니까? 더했습니까? 순매입을 더했죠. 판매 가능 원가. 판매 가능 원가. 그러니까 간단히 했어요. 기초 플러스 순매입이 하세요. 기초 플러스 또는 단기 하든지, 기초 플러스 단기 또는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거기에다가 순매출액이 있는데 그 순매출액 속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원가와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다시 순매출액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가와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원가만 끌어내면 뭡니까? 매출 원가만 끌어내면 기말 재고가 산출되겠죠. 자, 다시 봅시다. 자, 공식 기초 재고, 그러니까 기초 재고니까 기초 원가라고 그냥 합시다. 그 다음에 순매입이니까 순매입 원가라고 합시다. 단기 순매입, 기초 재고 원가, 원가죠. 그럼 이 두 개 합한 것이 당해 연도에 판매 가능 총원가죠. 맞나요? 판매 가능 총원가였다. 그럼 여기서 뭘 빼면 재고를 하려면 매출 원가를 빼면은 기말 재고를 산출할 수 있지 않나요?
기말 재고 원가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법은 항상 아까 뭡니까? 계속 기록법을 하든 실질 재고법을 하든 이 앞에 판매 가능 원가는 같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법은 매출 원가를 알면 바로 기말 재고 원가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이 매출 원가를 뭐 한다? 자, 이 매출 총이익률법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대형 백화점이나 물건이 대량 종류가 많고 물건이 많이 판매되는 장소에 계속 하든 실지 재고를 하든 실지 재고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부 기록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자, 대략적으로. 어차피 경영자는 뭡니까? 기획만 좀 잘 잡으면 돼요. 아주 정확한 객단은 필요 없어요. 어림잡아 되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당해 영도에 뭐 한다? 판매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판매된 실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순, 매출액이 있겠죠. 그럼 이 순, 매출의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가와, 여기서 말하는 원가가 뭡니까? 매출 원가고, 플러스 상품 매출 이익이 있겠죠. 이 두 개가 포함된 것이 순 매출액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뭘 구하라? 매출 원가를 끌어내고자 한다는 거죠. 뭘 끌어내고자 한다? 매출 원가를 끌어내고자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판매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 역을 해봐요. 원가 플러스 이익은, 이익은 뭘까요? 판매가, 매가죠. 원가 플러스 이익은 판매가, 매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 판매가는 알고 있어요. 되나요? 근데 원가와 이익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판매가 속에 원가와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판매가 속에서 뭘 끌어내려면? 원가를 끌어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판매가 속에 뭐가 차지하는 걸? 판매가 속에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뭐냐? 원가율이라고 해요. 무슨 율? 원가율. 자, 무슨 율? 원가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판매가 있고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판매가 속에 원가와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율을 합쳐서 이익이 100%잖아요. 맞나요? 비율적인 이 두 개의 합이, 자 다시 원가와 이익의 합이 판매가다. 그럼 판매가를 몇 프로 뒀을 때 100%까지 둔다면 요 비율과 이 비율을 나눠짓겠죠. 이게 70%면 이게 30%겠죠. 이게 20%면 80%겠죠. 60%면 40%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금액은 모르지만 판매가 속에 드는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는 모르지만은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판매가가 만약에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 속에는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원가는 곱하면 되죠? 판매가 곱하기 원가율. 이해됐나요? 그러면 3, 6, 18 얼마? 180만 원 이 되겠죠. 됐나요? 자,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은 거 생각하고. 방금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원가 플러스 이익이 뭐다? 판매가다. 이 판매가를 몇 프로 둔다? 100% 기준으로 했다면 요 두 개 비율이 합이 되잖아요. 금액으로 합한 것이 판매가라면 이게 100% 기준한다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을 합도 이것이 되잖아요. 이 논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가는 알고 있는데 300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알고 있으면 원가율을 곱하면 원가가 되죠. 여기까지 알았나요? 그러면 반대로 판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뭘 알게 된다면?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게 된다면 그 이익을 곱해도 되겠네요? 됐나요? 이익을 곱해도 이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묻는 것이 이거를 물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원가율을 안 줬어요. 이게 판매가가 뭐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익률을 줬어요. 몇 프로 줬느냐? 20%예요. 20%. 그러면 여러분은 원가를 물었어요. 원가를. 이익을 물은 게 아니라 뭐를 물었다고요? 원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판매가에다가 이거 곱하면 뭐가 된다?
20% 곱한 거는 이익이면 나머지 80%잖아요. 80%가 뭐냐? 원가율이잖아요. 원가율을 제시 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더 가보세요. 자, 판매가가 얼마다? 300만 원이에요. 이 두 개 비율이 이 100%라고 판매가 비율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네. 원가율이 주어지면 원가율을 바로 곱해서 원가를 산출하면 되는데 우리 매출 총인율법은 원가율을 안 줘요. 원가율을 안 주고 뭘 준다? 매출 총이익률을 줘요. 대신에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20%면 원가율은 몇 프로야? 80%야. 그럼 80%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원가율 해가지고 20% 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2, 4번 6 해가지고 60만 원을 빼가지고 원가 산출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 해라? 300만 원 있고 뭐가 줬다? 이익률을 줬으니까 매출 총이익 매가에 속하는 이익률을 줬으니까 나머지가 뭐다? 80%는 원가율이잖아 이 말이야. 그럼 80% 곱해가 바로 원가를 산출해라.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법이라고요. 그대로 한번 되새기 봤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서 이걸 줬을 때는 이 비율을 끌어내는 방식이 요 판매가가 100%니까 기준값이 1이죠. 1, 100% 값이. 맞나요? 그러니까 요 값은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뭐다? 매출 총이익률. 1 마이너스 뭐다? 매출 총이익률을 차감하면 이것은 뭐다? 무엇을 뜻한다?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율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식이 어찌 됐나요? 순매출액에서 판매가가 뭐다? 순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뺐죠. 결과적으로 뭐다? 원가율을 정해라 이 말이죠. 복잡한 구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만 계획하세요. 자, 우리는 매출 원가만 끌어내서 재고를 구하게 돼요. 매출 원가는 원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판매가를 알고 있다. 근데 판매가 속에 원가가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모른다는 거죠. 금액을 모른다. 근데 비율을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논리.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매출 총이익률법은 1번 그 계산이고요. 2번 하재 손실액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하재 손실액은 하재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재고를 해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재 손실액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말 재고 추정액이 있고 처분 가치가 존재하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문제 3번 보세요. 가로 3번. 적용되는 경우는 재고자산 타당성 검증에 의한 통제 목적일 것. 2번. 도난이나 하재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기록이 소실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 총이익률법 한다. 그럼 매출 총이익 보면 현실적이 있다. 현실적이 있다 없다? 없다. 대략적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한국 채택 국제기준이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문제에서는 자주 논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밑에 기출 문제 볼까요? 22회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 매입액을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총 매입액.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다. 자, 보세요. 이거를 항상 방법은, 자, 총 매입액으로서 T자 계정 무조건 T자 계정 갔어요. 총 매입액을 물었잖아요. 아까 내가 첫 번째 무슨 거래를 적으라고요? 재고. 두 번째, 매입. 세 번째, 매출. 그리고 결과가 나야 되겠죠? 결과가 이익이면 이렇게 돼서 이익을 요게 적어줘야 되겠죠? 손실이면 어디 적어? 요게 적으면 전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일치 된다고요. 됐나요? 이익과 손실 결과를 적어줄 때와 이 방법을 쓰는 경우 하고요. 또 방법은 단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단수 문제일 때는 자 하나 적어요. 자, 뭘 적느냐? 재고 적어요. 뭐 적는다고요? 재고.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매출. 근데 이 매출을 적을 때 이 이익 결과가 없을 때는 요것을 뭐를 적어야 될까요? 매출을 원가로 적어야 돼요. 자,
재고는 당연히 원가예요. 매입 거래도 당연히 원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적을 때는 이 매출을 뭘 적어야 될까요? 매가를 적어야 돼요. 다시. 반복만 하면 돼요. 재고 적어요. 그 다음 매입 거래 적어요. 그 다음 매출 거래 적어요. 이때 적을 때 이 매출 거래는 무슨 가라고요? 매가라고요. 이 두 개는 원가인데 그래야 이익 결과가 나오죠. 손익 결과가. 근데 요거 재고 적어요. 매입 적어요. 그 매출 적어요. 근데 매출을 적을 때는 이거를 원가 개념으로 적는다면 뭐로 적는다면? 원가 개념으로 적는다면 이것은 그냥 일치하고 끝내요. 그래서 순매입에만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T자 계정을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조금 압축하면은 요 유형에는 이 유형을 이용해. 또 요거를 조금 더 압축하면요. 카지도 모르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재고 자산이라고 이용해요. 재고. 자, 뭐가 된다? 기초. 그 다음에 매입 거래. 됐나요? 매입. 여기서 매입은 무슨 매입일까요? 순매입액이에요. 자, 그 다음 매출 원가예요. 뭐라고요? 매출 원가라고요. 그럼 여기서 기말 재고가 났을 때는 일치하겠죠. 기말 재고 났으니까 이것이 이 논리라고요. 이것이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 유형을 보고서 어떻게 풀 것인지를 빨리 캐쳐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총매입에 물었어요. 자료 보세요. 기초 재고 있죠. 어디? 차변, 매입 한출, 대변, 총매출액, 대변, 매출이니까 대변, 기말 재고, 대변, 매출 한입, 차변, 매출 총이익률 돼 있죠. 자, 이것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자, 방금 내가 가장 요거를 응용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 내가 처음에 가르치던 이거를 하도 어떤 방법이 다 통한다고요. 좀 길 뿐이지. 자, 보세요. 재고, 그 다음에 매입, 그리고 매출, 그리고 결과, 매출 총이익률이라 있죠.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라니까 이익이 있다 말이죠. 이익이 발생한다 말이죠. 이렇게 일치. 자, 그럼 무조건 이제 갖다 해요. 지금 묻는 것이 뭘 물었어요? 묻는 거. 두 번에 매입칼에 총 매입액을 물었어요. 적어 놓고, 이제 있는 거 적어요. 기초재고 있어요. 그죠? 기초재고 얼마? 40만원. 이제 칸을 내려볼 됐을 때는 기말, 이거 적지 마세요. 시간 간다고요. 일단 기초죠? 그 다음에 기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만원 있죠? 대변에. 자, 매입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한출은 대변에 적어야 되죠? 얼마? 4만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얼마 있어요? 매출 칸에 적어야죠. 200. 매출 칸에. 그 다음에 매출 한입 있죠? 얼마 있어요? 20만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지금 이거를 물었어요. 이 결과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 무슨 이 이익은 어디서 산출한다? 매출 총이익률은 뭐에 대해서 순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는 뭐다? 순매출액이 차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순매출액이 요거지 큰 결과가 얼마 돼요? 180만원이 순매출액이죠. 맞나요? 곱하기 거기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20%라고 했죠. 됐나요? 그럼 2일은이 2, 9, 18, 28이 16 하니까 36만원. 그럼 이것이 36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계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자, 요거 30만원 없애죠. 그럼 요거는 10만원 남죠. 됐나요? 자, 요거 4만원 있죠. 4만원 없애죠. 그럼 여기서 4만원 쉬운 거고 32만원 남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0만원 남았죠? 대변에 200만원 남았고 20만원과 32만원, 52만원을 빼면은 148만원, 10만원. 그러니까
10만 원 남았으니까 62만 원이니까 138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할 때 이 T자 계정에서 그리 놓으면은 전체 계산기를 뚫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해됐나요? 예. 대신에 차변과 대변은 상쇄되니까 기록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2조. 매출 총이익률법은 문제가 좀 쉬워요. 전부인데 142조에 가면 2번 소매제고법 있나요? 무슨 법? 소매제고법. 자, 이것이 조금 힘든데요. 순서가 매출 총이익률법은 뭘 먼저 알아야 된다? 매출 총이익률을 먼저 구하고 그 매출 총이익률을 구한 다음에 원가율을 구해요. 다시 매출 총이익률법은 먼저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다? 매출 총이익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매출 총이익을 구해가지고 원가율을 산정해야 돼요. 원가율. 그런데 이 소매제고법은 이것도 추적인데 원가율을 먼저 산출해야 돼요. 뭘 산출한다고요? 원가율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출 총이익률법 적용하면 안 돼요. 뭘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매출 총이익률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원가율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자, 소매제고법은 매출 총이익률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뭐만 한다? 원가율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원가율 개념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원가율은 뭐에 대한 원가다? 판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원가가 차지하는, 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원가율이란 거예요. 원가율. 예, 추적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은 뭡니까? 도난이나 하재 손실, 재해 손실적인 문제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 방법이라면 방금 이 소매제고법은 백화점, 대행유통단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일이 제곱하기 힘들고 어림짐작할 때 그래서 경영자는 자기들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얼마에 팔겠다 하는 건 추적 매가를 미리 만들어놔요. 내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는 앞으로 얼마를 이익을 붙여 팔겠다라고 매가를 해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는 앞에서 넘어온 거죠. 앞뒤에서 가져온 물건이죠. 그때 나는 얼마에 팔겠다 매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에 내가 매입한 물건이 있겠죠. 매입한 물건은 얼마를 이윤을 붙여서 팔겠다라는 매가를 적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딱 아는 것은 자 보세요. 소매제고법은 순서를 보면 결론은 이거 보세요. 이거를 항상 길어놓고 해요. 추정 방법은요. 간단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여기 뭐죠? 기초예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매입이에요.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매출이에요. 매출이 하면은 기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꼴 되는 건데요. 지금 요것을 이제 조금 더 늘리면 소매제고법이라는 것은 요 칸에 차변에 원가자 기초재 적요란이 있고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재고가. 그 다음에 매입이 있어요. 기초와 매입이 있어요. 다시 기초와 매입이 있어요. 그럼 기초와 매입은 원래 개념은 뭐냐? 원가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재고에 대한 원가가 나오고요. 원가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 기초재고를 얼마에 팔겠다. 매가, 추정 매가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기초에 대해서 보세요. 기초 원가율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초 원가율. 기초 원가율은 뭐죠? 매가분의, 이 매가분의 기초 매가분의 기초 원가가 기초 원가율이에요. 그 원가율이라는 것은 뭐냐? 매가 속에 들어가 있는 원가 차지하는 비율 원가율이라고 해요. 그게 끝이야. 자, 그 다음 매입 있어요. 자, 매입 원가율은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단기라고 해요. 단기 원가율 하면은 단기 순매입 원가율을 묻는 거예요. 기초 원가율, 단기 원가율. 다시 기초 원가율, 단기 원가율. 그럼 단기 원가율도 뭡니까? 단기 매가분의
단기 원가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될 때 소매제고법은 원가율이 몇 종류 있다? 제시된 원가율 몇 종류다? 2개밖에 없어요. 다시 몇 가지 있다? 2개밖에 없어요. 무슨 원가율과? 기초원가율과 단기원가율밖에 없어요. 기초원가율과 단기원가율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에 물건이 판매돼 나갔어요. 매출. 그럼 매출에 대해서 내가 원가를 알면은, 자, 요거 간단히 10만원 주어졌어요. 단기에 90만원 매입했어요. 그래서 단기 판매 가능 원가가 얼마였죠? 100만원이었죠. 그럼 100만원에서 매출 원가가 있다면, 매출 원가가 60만원이 주어져 있다면 남은 것이 뭡니까? 기말 재고 원가잖아요. 원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능 원가 100만원 있고 매출 원가가 파악된다면 기말 재고는 당연히 100만원 일치하니까 여기서 60만원 빼면 이것이 얼마? 40만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겠다.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고 어디서 산출하느냐? 매가가 있어요. 매가. 이 매출 매가가 있어요. 그럼 이 매가는 어디서 관찰할까요? 이 매가는 영업부서에서 너희들 한 달 동안 아니면 단기에 총 얼마 팔았어? 라고 영업부에서 뭘 가져올까요? 순매출액을 가져오겠죠. 그럼 이 순매출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가가 들어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순매출액 속에는 원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매가니까 이 자체가 매가 개념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원가율을 곱하면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만 산출하면 이거를 산출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고 요거를 알면 바로 하는데 문제는 거꾸로 또 준다고요. 기말 재고 매가. 기말 재고 뭐다? 매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영업부에서 순매출을 가져오는데 문제 풀 때 자 순서입니다. 먼저 교재 순서죠. 1번 매가의 완. 매가의 완 뭘 구한다? 기말 재고 순매출을 구합니다. 자, 요 기말 재고 있죠? 기말 재고 매가를 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말 재고 매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매출액 있잖아요. 이 두 개 매가에서 기초 매가에서 뭘 더하면 단기 매입 매가를 더하고 판매 이거는 매가죠. 원가를 더하는 건 원가고 원가는 원가끼리 일치해야 되죠. 그럼 매가는 매가끼리 일치해야 되죠. 다시 우리가 기초와 매입을 해서 매출과 매출이 요거 원가와 원가가 일치한다면 매가와 매가와도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오케이? 기초금액의 합이 기초금액 원가의 합은 여기 원가 합과 일치하고 여기 매가면 이만큼 팔겠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팔겠다 했으니까 판매된 매가가 있고 요거 재고 매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금액과 이 두 개 금액도 일치해야 되죠. 이 논리가 원가 일치한다면 매가도 일치한다. 이 논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이거를 구하고 기말 재고 매가를 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원래 요걸 알고 바로 이 매출원가를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소매제고법은. 자, 그럼 순서를 잘 보세요. 첫째,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한다. 자, 첫째가 뭐 한다고요?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방법을 똑같아요. 무슨 매가입니까? 기초 재고 매가. 그 다음에 순매입 매가. 공식은 그냥 매가를 할 뿐이지. 자, 뭐라고요? 기초 매가와 그 다음에 순매입
매가예요. 매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된다? 매출액을 빼면 돼요. 뭘 뺀다고요? 매출액. 순매출액. 매출액을 빼면 뭐가 된다? 기말 재고액이 논다. 요 기말 재고는 뭐라고요? 매가라고요, 매가. 됐나요? 기말 재고. 자, 그럼 기말 재고를 구한 후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요 기말 재고 났죠? 그럼 기말 재고액에 기말 재고액. 지금 기말 재고 뭘 산출했어요? 매가를 산출했어요. 요 속에 기말 재고액 곱하기 여기다가 원가율을 곱합니다. 무슨 율을 곱한다? 원가율을 곱할 겁니다. 원가율. 그리고 원가율을 곱하니까 이걸 뭐 돼? 기말 재고에 대한 원가가 나오겠죠? 원가가 나오죠. 그럼 기말 재고 원가가 났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원가에 판매 가능 원가 났죠? 그럼 기말 재고 원가 산출했죠? 그럼 원가 산출하니까 빼면은 뭡니까? 매출 원가가 산출되죠. 매출 원가가 마지막에 산출되죠. 자, 재고자산을 왼쪽 오른쪽은 똑같다고 했어요. 순서만 바뀔 뿐입니다. 방법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 두 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 두 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게 어려우냐? 요것이었어요. 원가율. 지금 이 소매제고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없어요. 매출 총이익률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시. 매출 총이익률법은 매출 총리를 먼저 알고 매출 총리 이용해서 원가율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근데 소매제고법은 대행백화점에서 하는 방법이고, 미리 매가, 기초에 대한 매가와 매입에 대한 매가를 추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매출액이 있겠죠. 그럼 단지 영업부에서는 매출액을 가져가지고 다시 1번 매가, 기초 매가와 순매입 매가를 더한다. 그럼 판매 가능 매가가 나왔죠? 그 영업부에서 뭘 가져와? 매출액 실적을 가져와. 매출액 실적을 하면 재고가 나오죠? 근데 이 재고는 뭡니까? 기말 재고 몇 가지 원가가 아니죠. 두 번째, 그럼 기말 재고 매가를 구했죠? 그 매가에다가 뭘 곱할 거다? 원가율을 곱할 거예요. 원가율을 곱할 거예요. 그럼 원가를 구하면 뭐가 났어요? 기말 재고 원가가 이제 산출되었죠? 이제 원가가 산출됐으니까 판매 가능 원가, 다시 판매 가능 원가에서 뭘 빼면 된다? 기말 재고 원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차이 나는 것이 뭐다? 매출 원가죠. 무슨 법을 지금 했어요? 실지재고법이에요. 무슨 법? 실지재고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만 해도 여러분 요까지 충분히 인식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원가율만 산출하면 돼요. 근데 원가율이 우리가 무슨 법이 있느냐? 선입선출법. 무슨 법?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원가율 계산하고 아까 평균법 있죠. 방금 이거는 뭐다? 실지재고조사법 방식이라 했죠. 그럼 실지재고는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에서 평균법에 했을 때의 원가율과 그 다음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율 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무슨 법과 무슨 법? 선입선출법과 무슨 법? 총평균법에 대한 원가율 산출법을 알면 돼요. 그래서 143쪽에 보면 왼위에 가로 2번 원가율 돼 있나요? 확인했어요? 자, 원가율 대해서 원가율은 뭐다? 매가분의 뭐다? 원가다. 자, 그러면 밑에 원가법 돼 있죠? 평균법 돼 있나요? 평균법은 밑에 분모가 뭐죠? 기초재고 매가가 되죠. 분자가 뭐죠? 기초재고 원가입니다. 자, 원가 밑에는 뭐다? 매가. 위에는 뭐다? 원가. 그 다음에 당기 순매입액 플러스 순인상액, 순인하액 돼 있죠. 당기분이 조정돼요. 당기분이. 순인상액, 순인하액이 있어요. 분의 당기 순매입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의순출법은 원가율이 분모가 매가고 분자가 원가인데, 자, 당기 순매입액 플러스
순인산액과 순인하액 되어 있죠. 그리고 단기 순매입이 되어 있죠. 평균법과 선의순축법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일단 공식 중에 한계가 있고 없는 차이인데. 자, 지금 우리가 원가율은 어디에 곱할 원가율이다? 이 원가율은 어디에 곱할 원가율이다? 기말 재고액에 적용할 원가율이에요. 다시, 원가율은 어디에 적용될 원가율이다? 기말 재고에 적용될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하면은 평균법은 뭡니까? 앞에 들었던 뒤에 들은 순서가 필요했었어, 없었어요? 순서가 다 필요 없어. 이 두 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방법. 자, T자견 그려볼게요. 요것이 있고요.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어요. 이 매입이 우리가 매출될 것이고 기말 재고가 남을 건데 평균법은 순서가 없다. 이 두 개를 모아가지고 단가를 여기다 줄고 여기다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순서가 필요 없는 방법. 그래서 평균한 값이 여기다 주고 여기 줘요. 그럼 여기 주는 원가율은 같아야 달라요? 같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자 보세요.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있고 기말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여기 10개가 있었어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10개가 있었어요. 단기에 매입한 것이 이게 먼저죠. 먼저 들어왔고 이게 뒤에 들어왔죠. 단기에. 이게 6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 개였죠? 총 70개죠. 70개. 그러면 단기에 몇 개가 판매됐냐고? 50개가 판매됐어요. 그럼 70개 중에서 50개 판매됐으니까 재고로 20개가 남았죠. 맞나요? 지금 다시 말하죠. 원가율은 어디에 적용할 원가율을 산출해야 된다? 기말에. 그럼 기말에 영향을 주는 원가율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선의순축법 하면 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가죠. 그럼 10개는 매출이 먼저 되죠. 50개 속에는 기초재고 10개가 먼저 나가야 되죠. 그럼 부족하니까 50개 10개 나가지고 부족한 거는 단기 매입분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단기분 몇 개? 40개. 됐나요? 그러니까 기초는 매출에 영향이 있는데 기말 재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매입액만 매출과 기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매입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초원가율은 반영하지 말고 선의순축법은 무슨 부분 반영해? 단기 매입분만 가지고 원가율을 산출해. 이 뜻이고요. 평균법은 뭘 해? 모두 다 산출해. 됐나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나중에 동영상 보고 이 논리만 이해돼 버리면 이거는 엄청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다. 됐나요? 다른 것보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그 143쪽에 있는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있나요? 예제 143쪽에 있는 18회 때 기출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이따 가죠.